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불입니다. 오늘은 선거가 지난 다음 목요일입니다. 6월 4일이고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 3시? 3시쯤에 이제, 로이 반트 CEO죠. 맥라인이 그 제프리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몇 가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또 이렇게 켰고요. 지난 영상에서 모두들 투자 잘 하시고 계시네요. 저보다 훨씬 고수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 또한 잘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정국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올은 조금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제가 종가를 못 봐가지고 마이너스 6.7 왜 이렇게 NXT 시장에서 많이 빠졌네요. 와 53,000 얼마죠? 얼마가 빠진 거죠? 53,200원. 53,200원에 끝났네요, 오늘 주가가. NXT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다 팔았는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전도 많이 빠졌나요? 삼전이 지금, 삼성전기는 마이너스 9%고, 삼전이 마이너스 5%. 여기저기 많이 빠졌네요. 마이크론이 지금 프리마켓장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빠지고 있고, 지금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느낌이. 그리고 환율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다 떠나고 있으면서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조정장이 점점 오고 있는 그림자가 좀 보여지고요.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만약에 또 4만원대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눈에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펀더멘털이 이렇게 좋아지고 기관들이 안 팔고 외국인들도 안 팔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그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서로 물량 토스를 하고 있는 느낌도 들 정도로 계속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뭐가 무서운지 차익 실현을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이런 하락률을 견딜 수 있는 건 사실 알고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면 못 견딥니다, 이거. 내가 5만원에 샀는데 7만원까지 보던 걸 지금 53,000원 왔어요, 여러분. 안 팔고 버티시겠습니까? 잘 모르는 종목이면. 본전 생각나서 못 버텨요. 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매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공매도도 같이 그 찰나를 노리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급에 안 좋은 환경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뭐예요? 2027년을 보고 2028년을 보고 2030년을 보고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은 이 그레이브스병 그 다음에 D2TR의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 그리고 CLE 하반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CLE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는 사람들은 기회로 살리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팔고 나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기회 살린다 그래서 돈이 무제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봤자 얼마나 더 개인들이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2027년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1년을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공부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공부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진 가격이 무섭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떨어져라, 조금 더 모아라, 조금 더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얼마나 더 떨어져도 그렇게 무섭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책임은 다들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 자금 책임져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다. 예. 또 5만원대 초반으로 또 올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싸게 사면 좋죠. 그쵸? 물론 오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지금 5만원이든 4만원이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에게 중요한 건 2027년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발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주가가 중요하지 저는 전혀 지금의 주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월급날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다들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퍼리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맥클라인 CEO가 했던 얘기들을 좀 훑어보면서 이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잘 찾아서 들어야 될지, 숨은 속뜻은 무엇일지, 또 경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조금 철저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좀 CEO 발언에서 읽히는 것들의 내용을 좀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D2T RA 데이터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묻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ACR 50과 70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해야 될 건 환자 단위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걸 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FDA와 규제 경로를 협의할 예정이다 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D2T RA와 일반 RA와 구분을 하려고 한다. 요 정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사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요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D2T RA와 일반 RA를 구분을 하려고 한다. 이 안에 그러면 FDA와 규제 경로와 협의도 이제 어떻게 될지가 보여지고요. 환자 단위 추가 분석하는 이유도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ACR 50, 70도 데이터가 구분이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가 더 높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D2T RA와 일반 RA를 구분하려고 한다.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이뮤노반트, 그러니까 거의 한 끝에 머리 한 3, 4분 정도만 이뮤노반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총 30분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RA 데이터도 일부 가지고 계셨죠. 최근에 아직도 다소 미정인 것처럼 보이고 하반기에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라고 사회자가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CEO가 저는 이뮤노반트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 홀드 등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D2T RA 데이터는 솔직히 D2T RA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 오픈라벨 러닝 후 무작위 배정, 철회로 이어지는 연구 설계라서 특히 이런 환자군에서는 해석이 어렵다. 오픈라벨이었으니까. 저희는 ACR 70과 ACR 50 비율이 꽤 높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자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니다. 이게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좀 자신감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약효가 있다고 느껴지고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이 기대가 큽니다라는 말 속에 데이터들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보이는 거예요. 이 억양 같은 걸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 지금 로이반트 CEO는 맥클라인은 일부 오픈라벨 데이터를 보고 왔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분석 중이니까 일부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기대가 크다는 발언은 사실 저는 조금 뭐 그냥 지나가는 멘트로 했던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오는 멘트들이 정말 데이터가 그렇게 질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대가 크다는 말도 조금 저는 의미가 숨은 속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데이터를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무작위 배정 철회 연구입니다. 오픈라벨 러닝 이후 무작위 배정 철회 기간이 뒤따랐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은 약효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ACR 50 및 70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많은 환자들이 보였다. 연구 피리어드 2 기간이죠. 1차 평가 변수는 ACR 20입니다. ACR 70 반응자라면 12주간 우리가 가짜약을 투약을 해도 ACR 20을 반드시 잃게 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약물로 인한 양력학적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약효가 좋고 약효가 지속이 되니까 12주 만에 환자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70% 정도 만족했던 환자가 나 20%밖에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다. 걱정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위약군에서 빠르게 크게 악화되는 것을 유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피리어드 2에서 임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건 좀 톤다운을 많이 하죠.
P-밸류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P-밸류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P-밸류는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로이반트 CEO가 자꾸 톤 다운을 하는 게 여기서는 저희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뭐 굳이 어떤 멘트 하나에 대해서 막 확장해서 뭔가 저런 뭐 기대가 큽니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들은 기대가 크다고 데이터를 좀 보긴 봤을 텐데 그러면은 환자 단위 임상에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P-밸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걸 P-밸류가 나올 것 같다고 굳이 반대로 해석하면서 저희끼리 꿈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피리어드 2 결과를 보겠지만 그 못지않게 유의미한 정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염증 표지자, 자가항체의 변화 양상 등을 환자 단위로 상당히 자세히 분석하고 어떤 환자가 왜 반응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약물 활성과 부합하는 일관된 스토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에는 꽤 중요한 규제 측면의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승인된 RA 치료제는 거의 모두 광범위 적응증으로 규모가 큰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명의 규모의 인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중요해요. 승인된 치료제는 거의 모두 광범위 적응증으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따라서 수천 명 규모의 임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승인된 RA 치료제는 거의 모두 광범위 적응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승인된 RA 치료제는 그 모든 RA 환자 대상, 광범위가 환자 대상이 넓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응증이라서 환자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수천 명 규모의 임상을 진행을 해왔다. 그래야 FDA가 인정을 해줬다 이거거든요. 수천 명 규모의 임상이 없으면 광범위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RA 치료제가 될 수 없었겠죠. 승인을 안 해줬겠죠. 환자 수가 그만큼 많은데 그만큼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그만큼 높은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효과가 있어야 RA 치료제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FDA의 성향이었다. 저희는 예를 들어 잭과 TNF 실패한 환자처럼 후기 단계에서 타기전 치료 실패를 겪은 D2T 환자군으로 적응증을 제한하려는 약물에 대해 규제 경로 어떤 모습일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도 좀 중요한 멘트인데 이 말은 잭 이니비터 잭 억제제랑 TNF 알파 억제제가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환자를 실패한 환자들을 D2T RA 환자라 그러고 D2T RA 환자군을 대상으로 우리가 적응증을 제한을 해서 임상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FDA가 승인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군은 수천 명 규모의 임상을 진행을 해서 유효성 입증을 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D2T RA 환자군, 우리처럼 일반 환자군을 다 할 필요 없이 후기 단계, 그러니까 D2T RA 환자군으로 명명을 받은 환자군에 대해서 적응증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적응증을 제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린 일반 환자군 필요 없어. 우린 D2T RA 환자군에 대해서 임상을 한 거야. 이 데이터가 나오면 너네 승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그 규제 경로가 어떤 모습일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는 FDA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D2T RA 환자군에 대한 승인 치료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FDA도 과연 이 아이메로프루마트, IMV-1402를 우리 옛날에 이 류마티스 임상했던 것처럼 수천 명 규모의 임상을 다 해서 니들도 입증해와 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잭 이니비터와 TNF 알파를 실패한 환자들로만 환자를 묶어서 D2T RA라고 명명을 하고 D2T RA에 대한 환자군은 또 다른 FDA의 적용 기준을 적용을 해서 승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따로 소규모의 D2T RA 환자군은 그렇게 보통 일반 RA 환자군보다 그렇게 환자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소규모의 임상을 적용을 한 거를 FDA가 인정을 해주고 승인을 할지 그거를 조금 FDA와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내 니즈가 다릅니다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요. 다시 백글라인 CEO가 제 생각에는 그 경로가 어떤 모습인지가 우리가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할지 여부와 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그 경로가 어떤 모습인지가 그러니까 FDA가 D2T RA 환자군을 일반 RA처럼 해서 대규모 임상을 하나를 더 갖고 와라 라고 할지 아니면 D2T RA 환자군이니까 우리가 조그만 환자 소규모로 임상을 해서 진행을 해도 우리가 D2T RA 환자군에 대한 딱
거기까지만 타겟으로 하는 질환으로 우리가 약물 승인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 차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기준을 설정을 새로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경로가 어떤 모습인지가 우리가 이상 임상 시험을 진행할지 여부와, 그러니까 진행할지 여부는 뭐예요? FDA가 만약에 이거를 FDA 승인을 내주겠다. D2TRA로 임상을 한 거니까 D2TRA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을 내주겠다 하면 진행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시험을 진행할지 여부와 라는 거는 진행 안 할 수도 있겠다. 승인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방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D2TRA를 한 번 더 임상을 진행해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방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 중 하나는 카티세포와 T세포 활성화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환자 2,000명 규모의 카티 임상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카티세포랑 T세포 활성화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게 D2TRA예요. D2TRA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FDA가 카티랑 T세포도 D2TRA 치료제로 임상을 허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임상을 하도록, IND 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음도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FDA의 기준 자체가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임상은 그렇게 많은 환자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카티세포와 T세포 활성화제를 비롯한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지금 현재 환자 단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임상 1상에서 2상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 하니까 수년 빨라요. 확실히 빨라요. 카티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임상하는데 환자 피를 뽑아서 어디에 갖다 줘가지고 약을 만든 다음에 다시 갖고 와서 환자한테 넣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비보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티세포랑 T세포 활성화제 임상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뮤노반트보다 늦기도 하고. 근데 이제 FDA가 승인을 대규모 환자, 그러니까 100명, 200명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개발되고 있다는 건 환자 수를, 대상 수를 적게 해주더라도 너네 임상해봐, 데이터 가져와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승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임상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환자 수가 적어도 임상을 해도 되는, 환자 수가 적게 임상을 진행해도 되는 질환으로 점점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말은 유리한 점이죠. 이뮤노반트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당연하죠. 환자 수가 적어도 너네 임상 진행해봐. 다시 말하면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도 돼. 그러니까 카티랑 T세포 너네 임상해봐 라고 하는 거는 결국 FDA가 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가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점의 하나죠. 그렇죠? 물론 저희가 환자 2,000명 규모의 카티 임상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대규모 임상이 필요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임상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FDA랑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FDA랑 대규모 환자군의 임상까지는 필요 없다. D2TRA 환자만 특정으로 딱 찍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거기만 딱 찍어서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다면 굳이 대규모 임상이 우리가 필요해? FDA 너네 얘기해봐. 그래서 FDA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카티랑 T세포 활성화제를 지금 D2TRA 환자 치료제로 임상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자 수가 몇 명 안 돼. 우리도 허가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그거 우리도 유리한 거네. 환자 수 적어도 되네. 대규모 임상 필요 없네. 승인할 수 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저희가 환자 2,000명 규모의 카티 임상을 돌리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임상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다. 2,000명까지는 필요 없다. 그 말은 일반 RA가 아니다. 우리는. 일반 RA가 아니고 D2TRA다. 그러니까 2,000명 규모까지 임상을 늘리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카티가 만약에 일반 RA 치료제로 임상을 하려면 2,000명으로 늘려야 돼요. 근데 카티 2,000명 임상하려면 수년 걸릴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카티도 사실 어느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 타깃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임상도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효과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임상은 환자군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환자군을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언제 다 해요 그걸. 카티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티 입장에서도 D2T RA라는 환자 타겟 자체가 워낙 그 시장이 개화가 안 된 아예 없는 치료제니까 이 환자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개화가 안 된 완전 블루오션인 거고요. 그리고 환자군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치료제로 승인도 신속하게 그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D2T RA에 침입을 하고 있는 거고 2,000명 규모의 카티는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2,000명까지 할 필요 없다. D2T RA로 2,000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일반 RA 환자들을 임상을 증명을 하려면 이 정도 환자 규모를 막 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린 D2T RA니까 FDA랑 그걸 이제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올해 말까지 방금 설명드린 환자 단위 분석과 규제 당국의 피드백을 함께 반영해서 이 기간을 패키징하고 패키징 한다는 건 이제 그거예요. FDA에 승인 신청을 낼 만한 서류를 다 작업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D2T RA를. 그러니까 등록 임상이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피리어드 2 기간 데이터까지 해서 모든 것을 패키징하고 이 말은 FDA 승인을 제출할 만큼의 서류들을 준비를 다 세팅을 해놓고 이 말이에요. 이를 향후 계획과 함께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며 다음 업데이트는 사실상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징을 하고 FDA에다가 제출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해서 다음에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를 발표할 날이 오면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든 아니면 나중에 다른 날을 잡아서든 업데이트를 발표한 날이 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컨퍼런스가 끝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CEO 발언에서 조금 확장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 일단은 뭐 허가 신청 가능성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허가 신청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건 아니고 확보라는 말은 잘못 쓰면 안 돼요. 허가 신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지 확보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건 없습니다. FDA랑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뭐 2028년에 승인될 거다라는 말도 없죠. 그쵸?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2028년 승인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FDA랑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화 중이다라는 거죠. 팩트는. 그 다음에 일반 RA로 확대할 거다. 1차, 2차 치료제로 확대할 거다. 옛날에 현대차증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차, 2차 치료제까지 확대할 거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일단 오히려 우리는 소규모 타겟으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 있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잭과 TNF에 실패한 환자처럼 후기 단계에서 다기전 치료 실패를 겪은 D2T RA를 환자군으로 적응증을 딱 제한하려는 약물에 대해서 FDA가 어떻게 할지 지금 같이 얘기 중입니다. 논의 중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FDA랑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D2T RA라는 환자군에 딱 적응증을 제한해서 그에 해당하는 환자군에게만 약을 팔고 싶어. 약을 투약하고 싶어. FDA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제안을 제기하고 있지 반대로 일반 RA로 늘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현대차증권에서 얘기했던 아니면은 그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꿈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꿈들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시고 투자하면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굳이 신한투자증권, 현대차증권도 모두 대단한 애널리스트 분들이시지만 그 얘기를 다 믿는 거는 이제 제 선택이거든요. 그 얘기를 다 믿던지 아니면 비판을 해보던지 아니면 뭐 쏙쏙 그 객관적인 자료들만 쏙쏙 데이터만 가져갈지 이거는 제 판단인 거잖아요. 똑같은 글이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라는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저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지금 로이반트 CEO 맥글라인의 멘트로 보면 일반 RA 환자군으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제한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FDA랑 승인을 어떻게 할지를 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RA 환자군은 아직 없어요. 1차, 2차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전혀 아직은 그런 거 생각하실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조금 확장 해석이다, 꿈이다 라는 거 객관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카티 대비 우선하냐 이게 그건 몰라요. 뭐 물론 카티가 부작용도 많고 뭐 여러저러 부작용들이 많아서 탈이 많지만 D2T RA 환자들한테 카티가 더 좋다,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한 건 없거든요. 단순히 D2T RA 환자군에 대한 FDA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카티랑 비교를 한 것 뿐이지, 카티 대비 효과가 더 좋다, 덜 좋다, 뭐 이런 얘기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객관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한이나 현대차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들이 뭐 좋은 얘기들도 많았지만 그 좋은 얘기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걸러들을 건 걸러들어야 되고, 내가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레포트 읽고 투자한 나는 책임을 레포트가 져주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믿고 투자한 내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포트를 보시더라도 조금 이런 확장 해석에 대한 면에서는 진짜 가능할까? 라는 부분들을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없으면 굳이 그 얘기를 미리 믿을 필요는 없겠다. 나중에 FDA랑 논의해서 만약에 CEO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때는 CEO가 직접 얘기하고 온 거기 때문에 FDA와의 논의 얘기가 논의가 됐다는 걸 충분히 신뢰도가 많이 높아져서 믿을만한데, 그런 얘기가 지금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RA로 확장을 할 거다, 1차, 2차 치료제로 확장을 할 거다, 아니면 뭐 2028년 승인이 날 거다, 아니면 뭐 이번에 허가 신청을 무조건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꿈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를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표가 한 얘기랑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 얘기는 꿈이고, 이 얘기는 실제고, 이 얘기는 믿어도 되고, 이 얘기는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이런 것들 좀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영상에서도 아마 저녁에 뵙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은 따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 정정국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내일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